Hi guys. I'm gonna speak in Korean. Um, yeah, 저 한국어로 할게요. 저 영어 잘 못해요 사실. 저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예시를 좀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마켓 데이터 가지고 가격 차트 가지고 삼각형 그리고 그러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기관들,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체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펀더멘털을 보는 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매출이나 이런 거 가지고 PER을 계산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어떤 토큰이 그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뭐 요거는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장식했던 이제 디파이 그 붐을 봤을 때 이제 TVL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 얼마나 많은 돈들이 디파이 제품에 스테이킹이 됐느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 그리고 뭐 TVL이 뭐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의 메인 유저 케이스가 디파이라든가 뭐 우리가 저기 펀드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같은 어떤 그 신탁이나 이제 펀드 상품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이더리움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런 펀더멘털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그 홀더들의 액티비티 요걸 통해서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그 어떤 투자자들이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돈을 이동을 시킨다거나 자기들끼리 OTC 거래를 한다거나 불법 그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그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최초의 그 엑시큐션이랑 세틀먼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파는 액티비티를 원래는 우리가 은행에서는 4시까지 이 사람들이 거래 업무를 하고 엑시큐션 업무를 하고 그 4시 이후에 샷다 내리고 9시까지 정산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웰스파고로 돈을 고객들을 얼마나 보냈으니까 우리 각자의 계좌에서 이제 이 정도 준비금을 준비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액티비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토큰을 실제로 보냈을 때 이게 매도 목적으로 이제 보낸 그 거래라면은 이제 우리가 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온체인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익스체인지 그 거래소 유입량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비트코인 팔려고 거래소에 입금한 건가? 그럼 누가 왜 입금한 거지?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어디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또 암호화폐 지갑이나 트랜잭션 단위로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구체화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소의 어떤 유입량이 급증을 했다. 그러면은 저거 다 어디서 왔어? 라고 봤을 때 이제 한 달에서 뭐 저기 12개월 사이에 있는 그 레인지 안에 있는 숏텀 홀더들이 그 이 입금을 많이 했구나. 아니면 롱텀 홀더들은 실제로 거래소에 입금을 별로 안 했구나. 그리고 또 이 롱텀 홀더, 숏텀 홀더도 채굴자가 있을 수 있고 불법 거래 지갑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최종적인 시그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그널을 예를 들어서 뭐 신규 채굴자가 거래소에 이거를 입금을 했는데 그게 신규 채굴자가 누구였고 얘네가 최근에
그 공시 데이터에 의하면은 파산 위기에 있다. 약간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이벤트 드리븐하게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크게 갑자기 8년 동안 이동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1,100개가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8년 동안 1,100개 이동 안 시키다 갑자기 이동한 거면은 뭔가 팔려고 이동을 시킨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군가 봤더니 이제 Ghash라는 오래된 은퇴한 그 채굴자였어요. 그래서 채굴풀을 옛날에 2014년에 가동을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하고 그때 돈 많이 벌어놓고 그 비트코인 냅두고 있다가 이제 옮긴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 주소로 쪼개서 뭐 믹싱처럼 그 벌집 계좌에 돈을 옮겨서 사람들이 추적을 못하게끔 했지만 저희는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Ghash에서 다 와가지고 이제 자금이 그 두 개의 지갑으로 500 BTC씩 쪼개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 BTC 들어간 지갑도 보면은 또 시작하는 그 프리픽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문자열이 BC1 뭐 3NT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이게 뭐 커스터디 지갑이다 이런 것도 유추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이 좀 전반적으로 그 애그리게이션이 된 온체인 매트릭스를 가지고 시그널을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하려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 프로세스를 엄청 쉽게 빠르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뭐 개발자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제가 만들고 있는 제품 스크린샷을 막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컨펌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NDA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쟁사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 공개는 못하지만 아무튼 엄청 진짜 흥미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펜트 아웃풋 H밴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그 네트워크 상에서 오래된 자금이 이동했을 때 이제 걔네들의 에이지 밴드에 따라서 이제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우측 상단에 잘 안 보이는데 이 7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에이지 밴드가 이 오렌지 색깔 차트예요. 근데 7년에서 10년 사이로 오래된 지갑이 갑자기 많은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게 이게 누가 왜 옮긴 건지를 알면은 이게 왜 하락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최근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이쪽에 보이는 지난 그 4월, 5월 4일에 있었던 이때가 이제 47,000달러였어요 비트코인이. 그때 있었던 이동은 확실히 그 채굴자 이동이었어요. 그래서 MPI라고 이제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라는 게 스파이크를 이제 동시간대에 됐었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채굴자라서 오케이. 신규 채굴자가 이제 산업에 들어왔다가 신규 채굴자래. 그 오래된 채굴자가 이제 예전에 그 벌어놨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고 이제 보낸 거고요. 그 앞에 그 5개 다른 그 파트들이 있어요. 이 고점에서 팔았죠, 이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고점을 판단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5개 트랜잭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10,000개, 5,000개 막 이렇게 옮기셨는데 이제 보니까 60%가 갬블링 웹사이트에서 온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하면은 2013년, 14년에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부류가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비저너리, 그 선구자분들. 두 번째는 채굴자들. 세 번째는 그 범죄자들. 혹은 그 범죄 이용을 하신 분들, 뭐 마약을 사려고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류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이미 좀 공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많아요. 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거래소에 돈이 있고 그분들은 KYC를 통해서 본인들의 신분도 다 밝히신 분들인데 이 세 번째 범죄자분들은 그 옛날에 그 가진 비트코인을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KYC 그러니까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은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그냥 뭐 OTC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믹싱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 뭐 16,000개의 거래로 쪼개서 전 세계 거래소로 보내고 그 뭐 500만 원씩 각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해가지고 또 다시 모으고 이런 식의 불법 자금 세탁을 많이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크립시 같은 경우에 저번에 고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오래된 고래라고 하면은 이런 불법 거래들이 현금화되는 모습이 그 포착이 되면 좀 리스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그 온체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옛날에 이거 뭔가 현물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 거래소로 고래들이 돈을 이동을 시키면은 저점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옛날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모든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 거래소로 가는 비트코인 흐름의 평균량이에요. 입금량의 평균인 거죠. 뭐 평소에는 뭐 3천만 원 정도 입금이 됐다면은 갑자기 뭐 5억 원씩 평균적으로 매일 입금이 된다 그러면은 그 현물 거래소에 그냥 냅두면 되는 걸 굳이 파생 상품 거래소, 선물 거래소로 이동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레버리지를 걸어서 그 포지션 오픈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높을 때마다 조금 가격이 낮은 양상을 보인다, 조금 이거 흥미롭다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엄청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이제 뭐 봉우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봉우리랑 두 번째 봉우리가 과연 누가 입금한 거냐 이걸 또 디테일을 저희가 파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크게 증가한 봉우리 같은 경우는 그 루나 코인이 보유한 비트코인 8만 개가 이제 매도되는 과정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급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5월 7일에 이제 제미니에서 바이낸스로 갑자기 8만 4천 개의 비트코인 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제미니 투 바이낸스 플로우인데 이게 그 역대 최고였어요. 히스토리컬리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로 제미니에서 다른 거래소 간 그 물량이 많았고 그거를 바이낸스가 받아가지고 이제 그 8만 4천 개의 물량을 이제 전 세계 모든 거래소로 이렇게 뿌렸어요. 코인베이스, 비트피넥스, 크라켄 막 이런 데로 뿌려가지고 이제 매도를 집행을 한 거죠. 왜 이런 걸 했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스페큘레이션, 그 유추인데 그 유추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그 마켓 메이커 어쨌건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가 직접 비트코인 8만 개를 다 판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트레이딩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8만 개가 사실 모든 거래소에 다 이미 있어야 이거를 팔아 볼 텐데 그 어떤 유동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5월 7일에 저 액티비티가 일어났을 때 저희 기관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문의를 주셨고 저희는 이제 이걸 루나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도 올렸었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커스터디 뭐 이런 걸로 쓰는 거 아닌가라고 유축했는데 이제 제미니에서 바이낸스로 가는 거 보고 이제 이건 파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루나가 살아 있었고 괜찮았는데 뭐 패깅도 한 30%밖에 안 깨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망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걸 얘기하면은 법적으로 큰일 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채굴자 지표도 이렇게 보통 채굴자들이 채굴 지갑에서 이동을 시키면은 그거는 보통은 판매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채굴자 지갑에 비트코인 채굴을 했을 때 그거를 넣어놨는데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될 거를 굳이 어딘가 다른 데 옮긴다는 건 이제 판매를 위함이니까. 그래서 채굴자 그 마이너 아웃플로우 채굴 지갑 그 유출량을 기반으로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인디케이터가 나옵니다. 그 채굴자 아웃플로우를
이제 1년치의 이동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점이랑 이렇게 뭐 대략 일치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또 스파이크가 됐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 채굴자들이 또 돈을 많이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봤더니 이제 채굴자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이 비트코인 물량입니다. 그거를 그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라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을 옮길 때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현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는 가격 곱하기 그 저기 서플라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버려진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저기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 가지고 뭐 접근을 못하는 비트코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계산한 게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그 realized cap이라는 이제 매트릭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그거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걔네들의 그 entry price 평단가를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 평단을 봤더니 이 노란색 친구들이 조금 오래된 채굴자들이 베테랑 채굴자들이 파는 거고 여기 파란색 초록색으로 갈수록 좀 그 뉴비 그 초보 채굴자들이 파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초보 채굴자들이 팔았어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누구 다 알려줄 수는 없는데 이제 초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상승장에 나도 채굴해야지 이러고 들어왔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닥에서 그 포기를 하는 거죠. 캐피슐레이션을 하는 행위였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의 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행위였는지를 구체화하는 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제 뭐 과열 양상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출금하는 횟수를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횟수를 이제 저희가 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포모가 와가지고 막 너도 나도 이더리움 투자하고 이럴 때는 이게 이 사람들의 거래소에 이더리움 출금량이 갑자기 이렇게 스파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고점이었던 그 사이클릭한 고점이었던 적이 되게 많았고요. 이것도 실제로 데이터를 다 보면은 고래 지갑이 아니라 다 개미 투자자들 지갑인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이중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사실 그 모호한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모호하다기보다는 좀 다 합산한 온체인 데이터, 좀 구체적인 시그널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지원 좀 해주세요. 개발자분들 그리고 PM분들, 뭐 마케터분들 전부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